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식 급등 상승의 끝, 과거 유동성 장세를 보면 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유동성 장세 강도 지속 과거보다 못해 유동성 끝나면 원 상태로 돌아가. 이번 상승의 최대 동력은 수급, 즉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과거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1998년 9월입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87에서 시작하여 석 달 만에 651까지 127%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변하는 건 출발점의 지수가 대단히 낮았고 외환위기 이후 30% 웃돌던 금리가 떨어져 1년 만에 10%대 초입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1998년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질 거란 예상과 달리 2%를 기록했고 다음 해인 1990년에 분기 성장률이 12%까지 올라가는 급반전을 맞았습니다. 외환위기와 9.11 테러, 2007년 당시 반면교사를 삼아야 주가가 오르자 주식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개인 자금이 바이코리아 펀드를 통해 투신사로 몰렸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1조 원의 자금이 몰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시가총액이 150조의 0.7%에 달하는 돈인데 이를 지금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1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별칭을 하여 6개월 넘게 개인 매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루 매수가 1조를 넘는 날이 8번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998년에 얼마나 많은 개미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주가는 중간에 두 번의 부분을 조정을 거쳐 1500까지 올랐습니다. 6개월간 상승이 380%로 우리 주식 시장 역사상 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921년 9월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인 국내외 모든 금리가 크게 인하했습니다. 미국은 3.5%였던 금리를 석 달 만에 1.75로 내렸고 유동성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동참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예국 소비였습니다. 가계의 강한 소비를 통해서 테러 세력에게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자는 캠페인인데 이를 위해 연준은 돈을 풀고 의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융 완화 정책으로 코스피는 테러 발생 직후인 463에서 다시 다음해 4월에 94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6개월 조금 넘는 동안 주가가 2배가 된 것입니다. 당시 상승도 일반 투자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금리에 대한 기대와 경기 회복에 맞물리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주가가 100% 이상 올랐습니다. 문제는 상승이 끝난 이후 5월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된 10월에 출발하여 북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2007년 4월 1450일에 출발한 주가가 3개월 만에 2000선을 넘었습니다. 당시 상승은 개인의 주식형 펀드가 가입에 의한 기관 매수 증가가 동력이었습니다. 4월 말 42조였던 주식형 수익펀드가 잔고 6개월 만에 110조에서 60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 추세는 주가가 꺾인 이후에도 결국 140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시가총액이 750조인 이었고 지금은 1600조가 넘으니까 2007년 주식형 펀드의 유입액이 60조, 지금 기준으로 보면 120조가 넘는 돈이 된 것입니다. 한 달에 20조 가까이 개인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개인 순매수가 시작된 지 6개월 개인의 누적 순매수는 28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는 유입 규모의 5분의 1 수준, 2007년에는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2천을 돌파한 후 주식시장을 빠르게 힘을 잃고 석 달 만에 1570까지 24% 하락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유동성 장세의 출발점 부근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과거의 사례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유동성 장세의 강도는 과거 유사 사례에 비해 약한 편입니다. 자금 유입이 크지 않고 기간도 길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선진국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주가가 단 한 번에 자기가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른 후에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간에 쉬는 게 없는데 최근 국내외 시장에 주춤하는 것, 유동성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바뀔 경우 주가는 계속 오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락합니다. 동력이 바뀐 대표적인 경우가 1998년입니다. 처음에는 개인 매수자의 토대로 주가가 올랐지만 이후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회복에서 전 세계가 IT 열풍을 대주면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2001년과 2007년은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빠르면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약해지는 시점에서 그보다 늦더라도 돈의 유입이 끊어지는 시점에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던 주가의 하락으로 바뀔 경우 출발점 부근에 내려와야만 하락이 멈춥니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승의 뚜렷한 기반이 없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상승 동력이 약해지는 경우 주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 유동성 장세는 규모와 지속성에서 과거보다 못합니다. 금융 위기 이후 11년 동안 주식 시장의 지나치게 유동성에 의해 희소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제한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인으로 예상했던 경기 회복의 그림이 나와 있지 않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경우는 7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회복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V자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건데 이 상황이 오래 갈수록 2022년까지 이전의 경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상승이 실적의 동력으로 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주식 급상승의 끝, 과거 유동성 장세를 보면 안